자, 세특에 대한 맥락은 중3이죠. 요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바로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시간 많이 갔으니까. 그리고 세특 맥락의 전공 연결, 그 다음에 과목 선택에 대한 설계, 이걸 언제 잡아주셔야 되느냐. 중3에서 고1 넘어가기 전 여름방학 때 잡아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우리 지금 중3들, 봅시다. 중3들이 지금 당장 그러면 우리 아이들, 부모님 입장에서 중3이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당장 우리가 뭐 바꾼다는 게 좀 그렇지만 갖춰야 되겠죠. 그럼 갖춰야 될 생각이에요. 아직 중3인데 대학은 이르다. 요 생각 바꿔야 돼요. 그럼 오늘 지금 내용을 봐셔서 알겠지만 중3인데 대학은 좀 여유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열심히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라인을, 흐름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지금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해라면 암기형하거든요. 그거는 지가 원래 해왔던 게 때문에 맡겨놓고 흐름에 암기해서 추론할 수 있도록. 이게 뭐지? 고등학교 때 이래 된다고 스스로 추론할 수 있는 질문들을 엄마들이 던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점수 아이가 점수만 올리면 된다 이거 있잖아요. 요 생각 엄마들은 이제는 수도하셔야 돼요. 물론 100% 틀린 거 아니에요. 셋 다 맞기도 하고 틀리게 돼요. 쉽게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해서 50% 맞고 50% 틀렸다가 아니고 100% 맞고 100% 틀리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중3은 고등학교 1학년 되자마자,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첫째, 중3이 고1 딱 되잖아요. 딱 되자마자 시작하는 게 내신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3에서 어떤 뭐죠? 좀 실험 가동에 워밍업을 1년을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오니까 한 학기 워밍업을 주더라 아닙니까? 고등학교는 그걸 주느냐?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워밍업을 언제 해야 돼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아닙니다. 여름방학입니다. 겨울방학은 완전히 고등학교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겨울방학에는 또 훈련도 따라와야 돼요. 우리끼 필요해요. 우리끼리 미리 300% 만든다는 것이 뭘 의미하고 어떤 습관화가 돼야 되는가도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대학의 2028 대학을 훨씬 유리하게 할 수 있어요. 아까도 좀 설명 중에 어머니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미리 300%를 준비할수록 대학은 유리하다. 그거는 우리가 입맛대로 내가 고를 수 있다. 이거는 확신이 들어요. 훨씬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내신이죠. 중학교 3학년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되자마자 해야 되는 건 내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돼 하자마자 고등학교 1학년 되자마자 하는 게 있어요. 수행평가요. 그럼 중학교 수행평가하고 완전 차원 다른 겁니다. 수행평가. 그 다음에 세부 특기 사항의 재료를 찾아내야 돼요. 그 재료가 뭐라 그랬어요? 호기심이라고 그랬죠. 호기심을 질문화할 수 있는 거. 그럼 과목마다 호기심을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여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가 하나의 호기심으로 연결하는 세특이 중요해요. 그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겠죠? 설계안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언제 잡혀야 돼요? 여기 이제 겨울방학 때 잡혀야 돼요. 겨울방학 때.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자, 아까 저게 경희대를 봐서 알겠지만은 뭐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학생이 어떤 과목의 이수에 대한 감각, 탐색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중3이 고1 되자마자 해야 될 게 뭐냐면 과목 선택이거든요. 그러면 중3 때 방향이 부모님하고 이야기가 돼야 돼요. 요거는 꼭 필요해요.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고2 아이들인데 너 무슨 학과 가고 싶니? 아직 못 정했는데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한테 격려하기 위해서 야 무전공 학과가 있어 하니까 저거는 그런 학과가 있는 줄도 몰라. 이놈의 새끼들이 공부를 얼마나 안 했는지.
학과 공부를 얼마나 안 했는지. 그죠? 그런데 사실은 무전공학과는 그것 때문에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 희망을 주지만 그러면 왜 그렇게 내가 말을 하느냐. 얘가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과목 선택 방향이 없던 거죠. 그러니까 2학년 딱 와갖고 일단은 1학년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2학년 때 너 선택하면 뭐 할래? 수요조사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방향이 안 잡힌 상황에서 대중적으로 너 그러면 뭐 하고 싶은데? 선생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 없는데요? 그러면 너 먹고는 살아야 안 되겠나? 어쨌든 취업하고 먹고는 살아야지. 그러면 너 기계해, 기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넌 자연계. 그리고, 저는 진짜 뭐 수학 진짜 싫거든. 그러면 인문계.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특히 지방에서는 학교에서는 그러거든요. 그러면 인문계이라면 인문계는 사실은 인문계열은 선택 과목 이수라는 게 많이 없어요. 특히 지방대학에서는. 그거 안 따져요. 그러면 더더욱 뭘 안 할까요? 수학과 과학에 대한 건 더더욱 안 하겠죠. 근데 지금은 융합시대이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 과목에 대한 것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과목 선택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중학교 때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한 번 해갖고 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이거는 꼭 하세요. 하루 정도는 이번 여름방학에 가족, 그죠? 여행, 가라는 게 아니고요. 여행을 만드세요. 그게 WRC를 기점으로 해도 돼요. WRC 기점으로 해도 되는데 어쨌든 여행을 가셔서 뭘 하느냐. 가족 수련회 하는 거예요. 어떤 수련회냐. 메시지 수련회도 중요한데 메시지 걸고 미리 300% 만들어 했잖아 하고 걸어놓고 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과목 선택 방향. 요건 꼭 하셔야 돼요. 중3 때. 꼭 하죠. 걱정하지 말고 사랑이 내 말도 안 듣는데 여행 가자면 또 갑니다. 그리고 이 3학년이라는 걸 그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했잖아요. 그 사춘기가 엄청 강한 게 3학년 때 고등학교 넘어가는 그 순간에 애가 이렇게 바뀌어? 라고 할 만큼 싹 바뀌어요. 애들 바뀝니다. 그러니까 너무 특히 딸내미 키우는 분들 딸내미는 오히려 더 빨리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효자 없습니다. 효녀만 남습니다. 네. 윤석이 너무 믿지 마세요. 효녀만 남습니다. 자, 그래서 중3에게 필요한 거는 사실은 대학의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건 좋지만 대신에 고교 때 들어가면 학업 체질 만들기가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첫 중간고사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여기 진짜 많이 무너져야 돼. 정말 많이 무너져. 그러면 무너지지 않으려면 뭐가 중요하냐?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질이에요. 무너져도 멘탈이 있으면 안 무너지거든요. 고1 되면 무조건 성적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물론 이건 있어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올라가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의외로요. 누군가 올라가는 애들이 누구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지금 중학교 때까지 남자인데 맨날 엄마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그때 두 분 오시기 전이구나. 맨날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엄마 귀찮게 엄마 막 수다장이 있죠. 남자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엄마 니는 좀 이런 거 있죠. 얘들이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성적 확 올라가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가족과의 관계거든요. 관계를 좋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는 어렸을 때부터 관계성이 좋으니까 뭘 봐요? 어른의 세계관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고1 딱 되자마자 세계관에 대한 부분을 과목화해라니까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성적을 빡 올리가냐면 남자애들, 예를 들어서 남자애들 같은 경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밖에 나가서 공차는 애들, 축구하는 애들이죠. 축구 농구하는 애들, 이런 애들 성적 확 올라가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되거든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 고1 올라가면 딱 공부의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체질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첫 중간고사에 무너지더라도 자신에게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체질이, 그래서 고교 학업에 대한 체질 만드는 게 중요하다. 대학 이름 외우는 것보다. 그 다음에 자기, 두 번째로 자기 유형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기 유형.
유형 파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아까 제가 경희대 배웠죠? 경희대를 배우면서 느낀 거. 아하, 우리 아이가 교과형이냐? 그러니까 학종 중에서도 서류형이냐? 면접형이냐? 그 다음에 논술형이냐? 논술은 한 과목, 두 과목이 특화된 애들이야. 요런 애들이 논술에 유리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거는 축구도 못하는데 아니면 안 하는데 수학은 또 축구도 하려는 애들이 있어요. 요런 애들. 과학을 축구도 하고 사이에 또 굉장히 밝은 애들이 있어요. 요런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은 논술이에요. 사이에 뛰어난 애들은 인문계열 논술에 뛰어나요. 인문계열의 논술이 그죠? 쓰는 거는 국어형인데 주제는 사회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교과형이냐 우리 아이가 학종 중에서도 서류형이냐 면접형이냐 그리고 논술형이냐 그 다음에 정시형이냐. 정시형이 말은 꾸준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성적을 차근차근 쌓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 그런 역량이 있는 애, 요런 애들은 정시로, 정시에도 70%입니다. 네? 그래서 100%짜리를 보낼 거냐? 아니면 얘가 정시에, 얘는 좀 학종도 괜찮은데 싶으면 30%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아이 중학교 때요. 고1부터 시간표와 학생부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게 중3 때 잡아주셔야 돼요. 고1부터 시간표를 왜? 시간표 짜라 그랬잖아. 고교 학점제니까 자기 시간을 자기가 짜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학생부가 같이 가야 돼. 그러려면 과목 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 이야기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원픽 꼭 기억하세요. 대학 원픽, 학과 원픽. 대학 원픽, 학과 원픽 중에 둘 중에 하나는 괜찮아요. 둘 다 안 해도 하나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 나는 학과는 모르겠는데 대학은 이 대학 나는 꼭 갈 거야 라고 하든지 아니면 대학은 모르겠고 나는 이 학과는 꼭 갈 거야 이런 거 있죠. 둘 다 되면 더 좋고. 자, 네 번째로 자, 그 다음에 중학교식 공부를 버리고 고등학교식 공부를 넘어가야 돼요. 자, 중학교식 공부 아까 이야기했어요. 암기 위주. 그리고 시험 직전에 벼락치기 하는 거.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중학교 때는 이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해 조금 똑똑한 놈들은요. 문제 유형을 외웁니다. 그지? 요거는 오래 못 갑니다. 유형을 외우는 게 아니고 유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고등학교는 추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국어가 공통 과목이잖아요. 공동자 국어 과목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어에 대한 부분이 공통 과목에서 문법 나오잖아요. 그리고 문학 나오잖아요. 문학 나오고 합법과 문학이거든요. 그러면 문학은 몇 번에서 몇 번이 문학이고 몇 번에서 몇 번이 합법이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수학도 마찬가지. 몇 번에서 몇 번까지가 대수고 몇 번에서 몇 번까지 아니면 지금 고3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22번까지는 공통 과목이고 22번부터 뭐 33번까지는 뭐 이렇게 또 자기의 선택한 과목들 있죠. 그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거기에 대하여서 작년에 공통 과목 수능은 이렇게 칠 거예요 라고 해서 실험을 발표로 교육부가 다 해줬어요. 그리고 애들 보고 그걸 치라 했었거든요. 거기 보면 1번부터 몇 번까지는 뭐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국어 그러니까 2028 학번 국어 수능고사 50문항 분석해줘라고 챗GPT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쫙 나와줘요. 요즘 재미나게 영 마음에 안 든다. 구글로 갈아탔다가 다시 내가 챗GPT로 지금 갈아타고 있는 중. 이것들이 챗GPT는 어저께 뭔 연습을 했냐면 실험을 했냐면 내가 한국말 말하면 너는 그 나라에 그러니까 언어로 소통될 수 있는 진짜 실제 사용하는 따갈로그를 해주고 따갈로그를 들으면 한국말로 번역해줘. 이래갖고 필리핀 사람하고 바로 대화를 했었거든요.
끝나자면 내 말 끝나면 바로 따글로고 이 사람 따글로 끝나면 바로 한국말. 통역자가 필요가 없어. 그거를 내가 재미나이한테 시켰다. 재미나이는 뭐라 그러냐, 통역을 하나 하잖아요. 그래 놓고 설명을 해. 이 통역의 의미는 아니 설명하지 말고 해라고 이랬더니 그 기능은 제가 아직 없어서 뭐 이게 근데 이 챗GPT가 좀 또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하더라고. 그러면 또 재미나게 가만히 있겠어요, 구글이. 그래서 서로 경쟁 붙은 거 좋겠지. 지금은 제가 말했던 거는 챗GPT를 알아보세요. 그래서 특히 국어문항, 특히 2028입니다. 2028년도 수능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 유형을 알고 싶으니 국어 문제 유형 1번에서 50분까지 50문항을 어떻게 문형으로 나올 거야 라고 하면 지가 알아서. 수학도 마찬가지. 그럼 수학도 분석해줘, 사회도 분석해줘 이러면 제일 먼저만 해놓으면, 제일 먼저 국어 물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거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수학은 그러면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게 연결돼 갖고 지가 인지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잖아요. 지능이기 때문에 지가 스스로 다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부분에. 그래서 중3은 무엇보다 학업 체질을 먼저 만들으라 그랬죠. 자, 아까도 말했죠. 무너지는 이유. 수학은 개념 없이 문제 유형만 외웁니다. 그러면 개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 국어는 우리 애들요, 국어는 뭘로 푸는 줄 아세요? 감으로 풉니다. 감으로 푸는 애들 많아요. 대충 봐가. 왜냐면 중학교의 지문은 사실은 대충 봐도 감이 와요. 근데 고등학교 지문은 단어 카드 파일링을 영어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카드 파일링, 단어 카드 파일링 국어해야 돼요. 그 정도로 단어가 어려워져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국어는 그렇게 감으로 푸니까 풀리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고등학교까지 끌고 가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경우, 첫 시험에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의대를 가겠다 이러잖아요. 의체한약수라든지 거기에 준하는 뭐 학과라든지 뭐 내가 가 있었다면 이렇게 가겠다 하는 거는요. 영어는 적어도 4,000단어는 기본 단어를 해야 돼요. 자,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영어는 중학교 때는요, 단어 많이 외우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걔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독해거든요. 이게 고등학교를 넘어가면 무너져 버립니다.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어는 단어와 독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과학은 중학생 애들 암기로 버티거든요. 절대로 안 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회는 외웁니다. 사회는 더 잘 외웁니다. 문제는 구조 이해 못합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사회는 구조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래프 나오고 막 이랍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는 문학 작품 외우는 과목이 아닙니다. 자, 국어는 읽고 요약하고 구조 파악하는 거예요. 여기 고등학교 시기거든요. 그래서 중3에 조금 국어를 말한다면 비문학 독해 살짝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읽고 나서 반드시 문단을 요약하는 거. 쉽게라도 작게라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그 지문 있잖아요. 그 글을 읽어서 그 저자 혹은 그 안에 주인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주인공의 그 사람의 CVDIP 찾기. 요거 중요해요. 우리는 CVDIP를 알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그 저자나 그 주인공의 주장과 근거를 찾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주인공의 CVDIP를 찾아봐. 이 사람의 C가 뭐겠어? 이러면 우리 애들은 익숙한 단어잖아요. 굉장히 좋아해요. 응? 이런 그냥 교과서에도 CVDIP가 있어. 그러니까 찾아봐라고. 이러면 잘 찾아요. 애들 잘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문 같은 거 있잖아요. 국어 종류의 설명문 있잖아요. 연설문, 설명문을 자기 말로 바꾸는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우리는 설명문은 설명의 주제가 뭐냐 이걸 자꾸 찾잖아요. 그거 말고 자기 말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이 설명문을 네 말로 바꿔봐. 요 연습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 국어가 나의 약하면 국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 계열로 간다 하더라도 국어는 중요해요. 국어는 중요한 게 국어가 중요해요. 왜냐? 수능 보려면 국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학생부 세특은 한글로 씁니다. 그죠? 한글로 써요. 그러니까 국어. 논술. 그죠? 수학 논술을 하더라도 문제는 한글로 나와요. 면접 한국말로 합니다. 그죠? 국어 안 되면 요 4개 전부 흔들립니다. 전부 흔들립니다. 예. 그렇죠. 자, 근데 수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수학까지만 할게요. 나도 수학까지만. 수학은 중3입니다. 자, 수학은 빈틈없이 정리하는 거. 그건 오답 정리가 아니고요. 빈틈없이, 그러니까 개념 정리. 이거 외우는 것들이 그 중3 때까지는 진짜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에서 무너져요. 개념 이해하는 거. 또 이런 것도 요즘은 챗GPT 많기 때문에 교과서 뭐 참고서 안 사도 돼요. 중3에 지금 놓치는 게 있거든요. 중3 놓치는 게 뭐냐면 중학교 기하예요. 중학교 기하가 언제 하느냐면 중3 2학기 말에 하거든요. 그럼 그 대충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기하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그 기하가 아니라고. 중학교 기하는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중3이니까 약간 심화적인 거잖아요. 그거 빼고 고1 넘어가면 방정식이니 함수니 다 무너져요. 그런데 제일 학교에서도 가볍게 다루거나 안 다루는 것이 3학년 2학기 제일 마지막 편에 있는 바로 그 중학 기하거든요. 그거 정리 잘 시켜주셔야 돼요. 개념에 대한 부분. 그래서 빈틈없이 정리란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런 텀이 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교과서 자체에서 학교 수업 자체가 빈틈이라니까요. 거기서 특히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 중학교 2학기 올라가면 그 다음에 구조를 이해시키는 게 필요해요. 무슨 구조냐? 함수, 도형, 합통. 여기 함수, 도형, 합통이 뭐죠? 대수, 그 다음에 미적분 1, 그 다음에 합통이잖아요.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구조 이해하는 거. 개념이죠. 그 다음에 개념을 이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개념을 한글로 말로 설명할 수 있다. 그 개념에 대한 거를 엄마한테 계속 엄마가 애 끌어낼 수 있는 게 재밌는 게 있어요. 틀리게 이야기하세요. 개념에 예를 들어서 엄마는 개념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막 어쨌든 틀려. 말하면 어쨌든 틀리기도 해요. 함수는 이런 거지. 막 이런 식이요. 니 배우는 지금 방정식이 이런 거지. 1차 방정식이 이런 거지. 2차 방정식 근의 해수가 이런 거지. 라고 해서 근의 해수 이런 거야 하면 엄마 그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자기 말로 해석을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 말로 개념을 자기 말로.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남을 가르치는 것이 70% 남는다니까요. 본인에게. 그래서 엄마한테 제일 가르치는 게 엄마예요. 애가 말 안 듣죠. 엄마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엄마를 죽이는 방법, 엄마를 가르쳐. 예, 가르치라면 잘 가르칩니다. 기다렸다는 지 가르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수학에서, 그 다음에 오답. 이건 당연한 거죠. 오답 노트에 특히 이 학생들. 오답 노트를 뭐 그래 이쁘게 디자인해요. 오답은 다시 풀어보는 습관을 말하는 거지. 오답 노트 해라면 진짜 이쁘다. 그냥 전시할 거냐고. 진짜 이쁘게. 특히 우리 애들은 더 잘해요. 왜요? 늘 메시지를 정리하잖아요. 그 습관이 있다면 메시지 정리하는데 애들 보면 진짜 이 학생 애들요. 그거 포스트잇 붙여가면서 얼마나 잘합니까? 그걸 그대로 오답 노트에 한다니까? 그래, 물어보면 몰라. 그래서, 수학이 약하면 약점이 있습니다. 수학 약하면 일단은 어치 한 수약은, 그죠. 그리고 공대, 흔들리죠? 더 중요한 건 인문계열에도 상경계열 흔들립니다. 수학이 약해지면. 그리고 수학의 인문계열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통계 데이터거든요. 요거는 이공계 애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문계 애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계열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약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선택지가 급격하게 좁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학이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선택지가 넓어지죠. 여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아이고 그래요. 해야 될 거는 많고 다음번에는 부산대 분석하면서 한번 할게요. 부산대가 제가 부산대 욕했잖아요. 그 취소. 지난주에 내가 부산대 욕했는데 약간 취소. 물론 욕은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좀 취소. 왜냐니까 부산대가 논술을 없앴어요. 수능 체제를 없앤 게 아니고 논술을 없앴어요. 모든 수시에서 모든 그 전형에서. 논술 전형을 없앴어요. 없앤다는 말은 뭘로 대체하겠죠? 뭘로 대체할까요? 교과의 면접을 늘리고요. 그러니까 일반적 교과 100%는 많이 줄이고 교과의 면접을 늘리면 교과의 면접이에요. 학종의 면접이 아니고 교과의 면접을 늘리면서 요 논술의 주제들을 교과 쪽으로 땡겨와서 제시문을 던져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인서울 올라가는 뛰어난 인재들을 부산대에서 찾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산대는 지인대거든요. 그리고 지역 인재되고 그 다음에 농어촌되고 농어촌 될 수 있는 분들 다 자녀 이런 것들 싹 다 끌고 오는 것이 좋아요. 아무튼 끌고 올 수 있는 대로 다 끌고 전형은 끌고 해도 너무하다 할 정도로 싹싹 끌고 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략이기 때문에.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 우리 언약적인 로드맵을 학점을 통하여 학점제인 고교 학점제의 수능 2028년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미리 300% 만드는 축복 속에 먼저 전제되어야 될 우리 정보에 대한 것들을 먼저 인지를 합니다. 인식을 하고 우리가 가져봅니다. 특별히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 내 자녀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너무 없었기에 우리 자녀에 대한 정보를 중3 기준으로 잘 우리가 체크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올바른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담길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이번 우리 이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에게 우리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으로 오래게 충만함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